네, 다음은 왜 모바일과 파이어몽키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안드로이드, iOS 사용자는 이미 약 20억 명이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수많은 앱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쟁 속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선호하는 모바일 기술의 앱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파이어몽키는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 맥을 네이티브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앱은 장치의 기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과 보안이 뛰어난 인상적인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몽키 플랫폼은 모바일과 데스크탑에 대해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그 운영에 대한 비용 등을 훨씬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델파이와 C++ 빌더는 모바일 또는 모바일 데스크탑을 통합한 그런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가능합니다. 특히 미다 컨버터 같은 도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스 코드를 파이어몽키 플랫폼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몽키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어몽키 플랫폼은 싱글 소스, 즉 하나의 코드로 멀티 디바이스, 다양한 여러 개의 이제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자, UI 부분은 그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파이어몽키 스타일을 적용해서 일관된 UI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이티브 컨트롤 등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플랫폼을 위해서 플랫폼별 컴파일러가 각각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플랫폼별 네이티브 코드, 즉 네이티브 앱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파이어몽키도 그 눈에 보이는 그 RAD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그 파이어몽키 플랫폼이 갖고 있는 강력한 OOP 아키텍처 덕분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몽키는 마지막으로 윈도우 OS X, 안드로이드, iOS용 4개의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업계 최초로 도입된 파이어 UI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입니다. 자, 파이어 UI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마스터라는 뷰를 선택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고 각각의 이제 서로 다른 플랫폼과 폼 팩터 지원을 위해 그 개별 뷰를 선택한 이후에 이 아래에는 안드로이드 5인치 폰, 그리고 아이폰, 윈도우, 맥 각기 이제 다른 플랫폼과 그리고 각기 다른 폼 팩터 지원을 위해서 개별 뷰의 그 화면을 다시 재정의해야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뷰에 1차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각각 그 폰과 각각의 이제 해상도에 따른 화면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파이어 UI라는 기술이고요. 자,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공통된 코드를 갖고 서로 다른 이제 UI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생산성을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10 시애틀에서는 그 멀티 디바이스 프리뷰라는 기능을 그 IDE에서 여러 가지 화면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했는데, 자, 10.1 베를린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파이어 UI 멀티 디바이스 미리 보기와 그 실제 장치에서 파이어 UI를 볼 수 있는 그 앱 프리뷰라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파이어몽키 플랫폼 네이티브 렌더링 아키텍처는 자, 현재 iOS와 윈도우에서 가능한 기술인데요. 그 파이어몽키에서 UI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방법은 그 파이어몽키 GPU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그려주는 그 GPU 방식과 그 플랫폼의 네이티브 컨트롤을 그려주는 그 플랫폼 네이티브 컨트롤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 GPU를 이용하게 되면은 일관된 그 화면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그 플랫폼 네이티브 컨트롤을 가져갈 경우에는 플랫폼에 있는 그 온전한 기능들을 다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하는 경우에는 스타일드 컨트롤 타입을 스타일드로, 그리고 원하시는 그 플랫폼이 필요할 경우에는 플랫폼을 선택하셔서 두 가지 렌더링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1 베를린에서 파이어몽키의 새로운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플랫폼에 개선이 됐고요. 윈도우와 맥 그리고 모바일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먼저 파이어몽키 주소록 연락처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몽키의 스타일 디자이너가 아주
네, 좋게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리스트 뷰에 아이템 디자이너를 아주 편리하게 그 리스트 뷰 아이템을 그 편집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새로운 폰트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가 개선이 되어서 파이어 UI 앱 프리뷰, 네, 디바이스 내에서 파이어 UI에 적용된 앱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안드로이드 웨어 스타일링과 새로운 파이어 UI 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 네이티브 모바일 OS의 주소록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는 T 어드레스북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T 어드레스북 컴포넌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폰과 태블릿에서 모든 연락처를 가져오고 지정 그룹과 그룹들의 모든 연락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연락처를 만들고 주소록에 추가하고 기존 연락처를 가져오고 수정하고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모든 그룹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룹의 이름을 변경하고 저장하거나 그룹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 데이터로 작업하기 위한 권한을 요청하는 기능과 현재 사용 권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 그리고 다른 프로세서 또는 클라이언트가 주소록 데이터를 변경하는 때 이벤트로 알아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T 어드레스북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데모는 샘플 프로젝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샘플 프로젝트는 새롭게 바뀐 웰컴 페이지에 오픈 어 샘플 프로젝트 버튼을 이용하면 되고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이 기본 샘플 경로가 오픈 다이얼로그에 표시가 되고요. 자, 오브젝트 파스칼 안으로 들어가서 멀티 디바이스 샘플스, 그리고 디바이스 센서 앤 서비스, 그리고 어드레스 북 안에 있는 버스데이 리마인더라는 프로젝트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 어드레스 북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성에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요. 이벤트에서는 외부에서 연락처를 변경했을 때 그 발생하는 이벤트, 그리고 권한에 대한 요청 이벤트,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한을 요청할 때는 자, 먼저 폼 쇼할 때 보겠습니다. 폼 쇼. 자, 폼 쇼할 때는 자, 그 권한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 권한을 요청하게 되면 이러한 다이얼로그가 표시가 되고요.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연락처를 표시하게 되고, 만약에 권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는 그 아까 그 다이얼로그에 따라서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연락처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활성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연락처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스레드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컨택트 로디드 이 이벤트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 스레드가 동작을 할 때, 자기 익스큐트에서 계속 반복을 스레드 내에서 반복을 할 때에는 자, 요 컨택트 리스트를 크리에이트 할 때 받아왔습니다. 요 목록에서 이 컨택트 만큼 쭉 반복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네임, 그리고 사진, 생일 등의 정보를 받아오고요. 이 정보를 아까 했던 두 컨택트 로디드 이벤트 쪽으로 싱크로나이즈 동기화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자, 볼까요? 자, 아까 요 이벤트와 연결을 했습니다. 요 이벤트와 같이 리스트 뷰에다가 요 항목들을 쭉 추가를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락처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권한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권한은 프로젝트 옵션에 유저 퍼미션스라는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총 3가지 권한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자, get account, 그리고 두 번째는 lead contact, 그리고 세 번째는 write contact, 요 3가지 권한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연락처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연락처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삭제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이 T 어드레스북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제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네, 미리 배포해 놓은 앱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배포해 놓은 버스데이 리마인드. 자, 쭉 아래에 보시면은 제 연락처를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오게 되고요. 자,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생일이 며칠 남아 있는지, 네,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앱이고요. 이 앱에서는 이 생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노티피케이션 가지고 그 폰으로 알람을 전송하는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본 샘플을 이용해서 연락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으로 그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파이어몽키 스타일 디자이너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설계가 되었고요. 그 스타일 디자이너는 파이어몽키 ID에 내장되어 있는 파이어몽키 스타일을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특히 그 눈에 띄는 것들이 오른쪽에 이제 프리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구조, 창, 스트럭처 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델파이 그 폼에서 사용한 스트럭처 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 버전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반갑게도 아주 재설계된 것으로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새로운 리스트 뷰 아이템 디자이너입니다. 자, 그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많은 양의 그 목록을 아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신 그 리스트 뷰 아이템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항목들을 화면을 구성하게 하려면은 별도의 이제 패키지를 생성을 한다든지 조금 어려운 작업을 포함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10.1 베를린에서는 리스트 뷰에서 바로 그 아이템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구조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헤더, 부터 기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 데모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뷰 컴포넌트를 화면에다 올리고 가득 차게 얼라인 속성을 클라이언트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바인드 소스 컴포넌트를 화면에 올려놓을 거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통해서 필드 에디터 그리고 새로운 필드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임의로 선택해서 추가를 할 것이고요. 많은 데이터를 선택했더니 좀 다소 느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UI 컨트롤과 데이터 요소 데이터셋을 연결하기 위해서 뷰에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를 표시를 한 이후에 자, 기존과 같이 비트맵 네임을 item.text로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이제 이 아이템을 그 리스트 뷰 아이템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어페어런스의 아이템 속성을 가게 되면은 자, 어페어런스가 리스트 아이템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10.1에서 추가된 다이나믹 어페어런스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어페어런스를 추가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텍스트가 있지만 item.text 1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한 다음에 비트맵 name1을 item.text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이나믹 어페어런스 이름에 맞게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에 add new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add new 콤보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건 닫고요. add new 콤보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텍스트 2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컨택트 네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텍스트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이미지 오브젝트도 하나 추가하고 비트맵 속성을 이미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속성들은 이름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3 좀 어렵죠? 네, 이런 것들의 이름을 자, 이미지 3 이미지 3의 이름을 마이 이미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이 이미지가 추가가 됐고요. 기존에 있던 링크는 지우고 비트맵을 마이 이미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들은 자유롭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좀 구성이 좀 어색하죠. 그럴 경우에는 그 리스트 뷰 아이템 리스트 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이후에 토글 디자인 모드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이게 10.1 베를린에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아이템 그 리스트 뷰 아이템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창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항목을 조금 조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텍스트도 크기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요 정도 위치로,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도 조정을 해서 위치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폰트 속성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컬러를 네, 요 색깔로, 그리고 사이즈도 좀 키워보고요. 볼드 속성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을 리딩 앞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위로 옮겨놓고요. 텍스트 투도 마찬가지로 리딩, 그리고 색깔만 좀 조정을 해볼까요? 색깔은 자, 이렇게 조금 그레이 톤으로, 부터는 그대로 놔두고 텍스트 툴을 네, 이 정도로 조금만 더 내려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이템에 대한 수정을 마친 이후에는 토글 디자인 모드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그 리스트 뷰의 그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윈도우로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를 실행할 경우에는 제가 구성했던 레이아웃으로 리스트 뷰 아이템을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리스트 뷰 아이템 디자이너가 추가가 되어서 다양한 그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어몬키 폰트 스타일이 그 개선이 되었고요. T 폰트 스타일, 폰트점 스타일 같은 경우에 표준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요. T 폰트점 스타일 EXT라는 속성이 폰트 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폰트의 속성을 그 폰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다이얼로그에서도 이렇게 그 폰트 스타일, 사이즈, 다양한 이펙트 그리고 등을 여러분들이 폰트 다이얼로그에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파이어몬키 기능들, 새로운 다이얼로그 서비스들이 추가가 되어서 기존의 쇼 메시지도 비동기로 할 수 있는 쇼 메시지 어싱크, 그리고 쇼 메시지 싱크 등의 다양한 다이얼로그 서비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클립보드 서비스가 확장이 되어 문자열, 이미지, 그리고 사용자 포맷을 지정해서 클립보드로 넣고 클립보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몬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트 키를 지원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그 맨 앞 글자에 %를 넣게 되면은 Alt S를 누르게 되면 세이브가 실행이 되는 등의 윈도우 엑셀레이터 키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자, T 라벨에서는 포커스 컨트롤 속성에 지정된 포커스 그 컨트롤에 포커스가 가도록 그 포커스 컨트롤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에는 터치 애니메이션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 UI 앱 미리 보기입니다. 자, 파이어 UI 앱 미리 보기는 10 시애틀 버전에서 IDE에서 볼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프리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멀티 디바이스 파이어 UI가 적용된 그 다양한 디바이스의 그 디자인 모습을 IDE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10.1 베를린에서는 그 디바이스 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어 UI 앱 프리뷰 그 앱을 각각 장치에 설치를 한 이후에 자, 앱 테더링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서브넷 안에 있는 ID를 탐색을 하게 되고 ID를 선택한 이후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ID에서 수정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모바일 기기 또는 윈도우나 맥 앱에 표시가 되는 기능입니다. 자, 요 기능에 대한 데모는 그 짐 맥키트가 진행한 내용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 맥키트는 총 이러한 구성을 했습니다. ID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를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이거는 윈도우 10 태블릿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맥, 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ID는 윈도우, 그 머신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네 가지 플랫폼에서 그 파이어 UI 앱 프리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그 아이패드를 보게 되면은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블루 컬러가 아니죠. 자,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 윈도우에 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는 이 블루 스타일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탭 컨트롤 보면 상단에 그 ID에 되어 있지만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탭이 아래쪽으로 표시되는 속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이패드에서는 아래쪽에 탭이 표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버튼의 그 보더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같은 게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UI 앱 그 프리뷰 앱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타자를 하거나 기능을 간단한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안드로이드 앱을 아이디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러한 그 UI로 화면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탭을 변경하면은 변경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직접 표시가 되고요. 자, 다음은 윈도우 10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ID에서 구현했던 것과 아주 흡사한 그 앱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맥에서도 선택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맥에서도 블루 컬러가 아닌 그 맥의 스타일로 화면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 UI 앱 미리 보기는 이렇게 그 ID에서 그 진행 중인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각각의 iOS, 안드로이드, 맥, 윈도우에서 실시간으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안드로이드, iOS 앱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설치할 경우에 그 파이어 UI 앱 프리뷰 소스 코드를 같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윈도우나 맥으로 그 실행 파일을 넣어서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 UI에 대한 설정은 자, 툴스의 옵션에 가보시면은 파이어 UI 라이브 프리뷰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각각의 이제 앱에 표시될 서버의 이름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그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을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정보도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 UI 앱 미리 보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왜 윈도우 10
윈도우즈 10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중에서 가장 빠른 채택률을 자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무료로 그 업그레이드를 지원한 최초의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윈도우 10은 2016년 3월 30일 기준으로 2억 7천만의 윈도우 10 장치가 이미 시중에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윈도우 10을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만 해도 윈도우 10 아주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VCL은 윈도우 10으로 최고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전 버전 윈도우 지원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최신 버전에 와서 윈도우 10도 지원하고 이전 버전 윈도우를 지원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 센터니얼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그 윈도우 앱을 그 윈도우 10 스토어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센터니얼을 통해서 VCL 앱도 곧 윈도우 10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RAD 스튜디오에서는 전대미분의 윈도우 플랫폼 지원을 윈도우 10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VCL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완벽한 네이티브 윈도우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이고요. 윈32, 윈64, 그리고 윈RT API를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윈도우 10 전용 컴포넌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윈도우 10 UI 컨트롤들도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10 공지와 연락처 등의 컴포넌트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 윈도우 10 전용 기능과 컴포넌트 그리고 스타일 등은 그 10 시애틀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10.1 베를린의 네이티브 윈도우 그리고 VCL 쪽을 살펴보면은 윈RT 브릿지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윈도우 10 블루투스 LE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더 많은 플랫폼 API들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다이렉트X 12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과 하이 DPI 그리고 멀티 모니터 지원을 개선했다고 합니다.